사이다 무비튼. 그때 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단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었다. 아내가 출산할 때는 연차를 내서 병원에 같이 동행했다. 아내는 진통이 오자 무척 괴로워했고 중간중간 비명을 질렀다. 나는 아내의 허리를 문지르면서 힘내라고 계속 응원했다. 출산이 임박해지자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졌고 분만실로 옮겨지기 전에 장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셔서 딸의 첫 출산을 응원하셨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진상씨!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남자 이름을 불렀다. 이 듣보잡은 목미? 하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나보다 더 당황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당사자인 아내는 형언할 수 없는 진통과 사투를 벌이느라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분만실로 옮겨진 아내는 진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그냥 이름이 잘못 튀어나온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지만 까무러칠 정도의 고통 속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렀다는 사실이 생각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다. 그런 내 속을 알 리가 없는 아내는 우리 아기 너무 천사 같지? 라며 활짝 웃었다. 나는 웃는 게 아니었고 그 남자 이름이 계속 맴돌아서 첫 애가 태어난 기쁨은 이미 반감되고 말았다. 출산을 마친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직접 물어볼까? 아니야.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은데 물어봐서 뭐해. 그런 갈등이 계속 머릿속에서 부딪혔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다.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베이비 용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복잡한 마음도 함께 쓸어내리려는 듯 열렬히 집안을 정리했다. 그러다 서랍 한 구석에서 아내의 예전 물건을 발견했다. 그냥 봤을 때는 좀 오래된 열쇠고리였다. 그런데 열쇠고리를 뒤집자 순간 얼어붙었다. 열쇠고리 뒷면에는 알파벳으로 진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무표정으로 그 열쇠고리를 아내한테 보여줬다. 이 열쇠고리 뭐야? 그거 내 거 아니고 친구 건데 깜빡하고 두고 갔나 보네. 그래? 당신 진통 왔을 때 이 남자 이름 부르던데 기억 안 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 표정이 누가 봐도 뭐 있구나 의심하게 만드는 얼굴로 변했다. 아내의 표정은 심하게 흔들렸고 달아날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 출산 중에 그 이름을 부른 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남자는 나랑 사귀기 직전까지 만났던 전 남친이라고 했다. 아내는 일명 환승연애를 한 거였고 그 남자는 미련을 못 버리고 딴 남자가 생긴 걸 알고도 계속 매달렸었다고 했다. 잠깐 동안 본의 아니게 양다리를 걸쳤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고 기분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고 결혼 후엔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할 때 아내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팩트였다. 결혼 후 아내는 가정에 충실했었고 좋은 아내였다. 따라서 아내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아이의 DNA를 검사하자였고 아내에게 동의할 수 있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태도를 보고 이 아이는 틀림없는 내 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고민은 단시간에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DNA 검사를 즉시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아이와 나는 친자관계라는 게 증명됐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애 과정에서 복잡한 일은 있었지만 아내가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고 무엇보다 틀림없는 내 아이라는 게 증명된 이상 계속 아내를 의심하는 건 내가 너무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믿는다고 하자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제 비로소 나에게 참 행복이 시작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다. 아이와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편지 내용은 이랬다. 전 남친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자기가 데리고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 남친한테 갈 테니 당신 아이는 당신이 키워라. 이거였다. 순간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다.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멘붕이 왔고 대책도 없이 바깥으로 달려나갔지만 물론
아내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집에는 아기 혼자라는 게 떠올랐고 나는 서둘러 누나한테 연락을 했다. 누나는 10살, 8살 된 딸 둘과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서로 집도 가까웠다. 누나한테 내 상황을 얘기하자 곧장 집으로 와줬다. 일단은 혼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누나한테 맡기기로 했고 매형한테 양해를 구했다. 아직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된 갓난아이라. 내가 혼자서 이런 핏덩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건 매형도 충분히 이해해줬고 당분간은 누나가 키워주기로 했다. 매형은 자영업을 했고 누나는 매형 일을 돕고 있었지만 전업주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두 사람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매형이 사라진 애엄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찾아내서 반드시 두 연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지만 도무지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치겠다. 흥신소에 부탁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다고 하자 매형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와 누나는 둘이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매형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고 사업도 하다 보니 인맥도 넓고 아는 사람 통해서 사람을 찾아준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했다. 매형은 나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나는 매형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자 바로 며칠 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내와 전 남친이 있는 곳을 알게 됐다. 아내의 전 남친은 아내가 다니던 직장의 직장 상사라고 했다. 주소와 직장도 알아냈고 아내가 그 남자 집에서 지낸다는 것도 알게 됐다. 매형의 정보 수집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전남친 직장 앞으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 아내와는 아직 법적 부부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수속을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내를 만나기로 했다. 어느 레스토랑 룸을 예약하고 기다렸는데 아내는 오자마자 다짜고짜 나한테 당신 진상씨 회사에 내용 증명 보냈다면서? 당신 때문에 진상씨 해고당했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면서 잡아먹을 듯한 얼굴로 따져댔다. 내 변호사가 전남친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낸 것도 맞고 회사에 불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랐던 것도 맞고 그런데 그 회사에는 아내의 전남친 현 여친이 있었고 그 여친이 중혁의 딸이었다고. 이건 난 몰랐고 다만 한 방에 해고가 된 건 통쾌해 죽겠고 아내와 대면하기 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를 했었다. 변호사는 그쪽에서 흥분하더라도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피해자가 불륜 당사자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건 흔한 일이란 거 몰랐어? 설마 당신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착각이 심하네. 라고 하자 아내는 광분해서 폭언에 욕에 난리가 났다. 자그마치 변호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실무적인 일은 변호사가 설명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아내와 전 남친에게 각각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거라고 말했다. 위자료 X를 들은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재결합을 들먹였다. 하루도 아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다며 있지도 않은 모성애를 내세웠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나는 아내에게 선언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고 평생 만나게 해줄 생각이 없다고. 위자료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고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핵심 사항을 전달한 후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변호사와 룸에서 나왔다. 아직 룸에 있던 전 아내는 밖에까지 다 들리게 인간도 아니다, 지옥에나 떨어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앞으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본인 아닌가? 직장도 결혼도 모두 날이 새버린 불륜남한테서 위자료를 일시불로 받아냈고 전 아내는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 감안해서 몇 년에 걸쳐 다달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조치했다. 이혼 수속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으로 처갓집을 찾아가 이혼 경위를 설명했고 앞으로 손자 얼굴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 손자 생각뿐이던 전 장인, 장모는 문제의 본질인 자기 딸을 찾아 나섰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상황극이 펼쳐졌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만 두 번이나 나를 속이고 갓난아이마저 버리고 간 여자한테 더 이상의 동정은 사치였다. 그 후 나는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누나 가족과 동거를 하기로 했다. 매형도 사람이 좋았고 조카들도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아기를 너무 잘 돌봐줬다. 솔직히 아내한테 2번이나 속은 건 분하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여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싱글 파더가 됐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